네이버는 어느 잣대로 가나? 여러분들 네이버 21%만 올라가도 때리겠습니다. 크게 보지도 않아요. 네이버는 떨어진 게 저 정도인데, 네이버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하학적 각도, 오르는 각도, 뭐 여기서도 25도, 45도, 뭐 60도, 뭐 그리고 뭐 2대1, 1대1, 1대2, 1대4 이거를 이렇게 세분화시킨 게 이런 각도입니다. 오르는 각도만 있습니까? 떨어지는 각도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도, 겐의 각도 이론 내지는 뭐 이게 엘리어트 파동 비율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그럴 때 끊는 선을 데드라인.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74, 21% 잣대로 갈 건지, 38% 잣대로 갈 건지, 60% 잣대로 갈 건지 각각 주모마다 설정한다면 네이버는 21%만 와도 때립니다. 21% 잣대로 갑니다. 그러면 네이버 한번 보세요. 네이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나마 요번에 판교 사태로 네이버가 뭐 반사익 받는 거 아니냐? 저는 별로 반사익 받을 거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 저기 302일 동안 뺐습니다. 그러면 302일이 1이에요. 그러면 반이 얼마입니까? 150일 정도 돼요. 150일이라면 몇 개월이에요? 150일이면 20일이니까 무조건 6, 7개월이죠. 6, 7개월 동안 이 121선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냐? 기본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얘는 호흡이 떨어진 진폭이 기본이 300이니까요. 그리고 얼마까지 뺐냐? 67%를 뺐습니다. 이 대표적 종목을 46만원. 그래서 지나놓고 보세요. 40만원대 다 팔고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 안 한 게 정답이었죠. 안 한 게. 그리고 15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중심값 얼마예요? 31만원입니다. 근데 31만원 가면 더블 가야 돼요.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러면 25% 능선 보세요. 23만원입니다. 요 가들은 이것도 50%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삼각형 보겠습니다. 6월달 6, 7월달 저점 얼마예요? 그 다음에 8월달 고점 얼마예요? 현재 저점 얼마예요? 요게 이제 다음 삼각형입니다. 6월달에 22만원까지 빠졌다가 28만원까지 24% 에너지를 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 7월달 저점에서 2500까지 갈 때 300포인트 올릴 때 얘 24% 올랐어요. 주도주 아니란 얘기. 대반등 21%. 그래서 27, 8만원에 이때는 팔아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뺐죠. 15만원까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대로 가야 됩니다. 28만원과 15만원. 그러면 중심이 얼마예요? 그게 2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의 반은 얼마예요? 18만원입니다. 18만원. 그럼 다시 정리하죠. 얘는 18만 25% 능선부터 50% 능선. 이 18만 5천원과 22만원을 동그라미 놓고 비율 매도해요. 18만원부터 때립니다. 18만원, 19만원, 20만원, 21만원. 이런 식으로요. 20%씩. 그래서 20%와 41%. 요게 6개월 동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얘는. 네이버는. 그래서 18만 5천원부터 22만원 사이에 만원 단위당 20%씩 때리세요. 그 때리면 이걸로 다시 사실 분들은 그 때린 순간에 10%를 빼요. 예를 들어 19만원. 그럼 19만원에 100주가 110주 되는 단가가 얼마가 계산해요. 거기다 봐서 매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물량 늘려도 땡큐다라는 정도로만 봅니다. 그리고 대충 아까 6개월은 봐야 된다고 했죠. 내년에 질문 주세요.
이것도 내년 3월달 지나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역배열이 정배열이 언제 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닉 개별주 성격이죠. 신규 상장입니다. 이게 가려면 스마트 이게 하는 회사가 뭐예요? 인공지능 AI로 여러분들 폐암 빅데이터 그거를 학습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사진으로 폐암 1기, 2기, 말기 뭐 이런 것들 맞추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신규 상장돼 갖고 저는 항상 신규 상장되면 반토막 난다고 봅니다. 고가에서 48,000원. 그럼 48,000원에 반 얼마예요? 24,000원. 지금 이것도 깼습니다. 이번 저점 얼마까지 뺐냐면 10월 13일이 저점입니다. 10월 13일. 그래서 얘는 단순합니다. 반이 얼마예요? 33,000원. 그럼 70% 이상 올라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38.2와 61.8 잣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25,000~26,000원부터 때리는 겁니다. 3만원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땡큐하고 다 때려버립니다. 그 정도 에너지가 1차 나와야 다음 파동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잣대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호흡이 기준이다라고 봅니다. 이 그림 보면. 그리고 코에이 무지우량주입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저렇게 추세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동안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잔파동 보시면 이것도 300일 동안 빠졌고요. 최근에 6월달 저점 8월달 고점 그 다음 현재 저점 진폭이 작아졌습니다. 다른 거 박살났는데 한번 보실래요? 얘가 저기 고점이 그러니까 89,000원과 5만 진폭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뭐 60~70% 빠진 게 허다한데 얘는 40%. 그리고 중간 고점 66,700원과 64,000원 6, 7월달 저점에서 8월달까지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저점을 맞는 겁니다. 20% 뺐어요. 그럼 지금은 이 삼각형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배당 받고 내년에 질문 주세요. 코에 갖고 있으면. 이거 농심하고 비슷합니다. 오리온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진폭, 탄력성, 수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안전자산 성격의 그리고 리오프닝입니다. 이것도 리오프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코에 갖고 있느니 하나투어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락한 고점에서 급락한 ZTC가 더 나아요. 그런데 코에이는 약간 안전서장 성격.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은 저 8월달 고점 요거 돌파할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리고 대응은 65,000원과 75,000원을 한번 내년에는 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요거는 요런 스타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에 특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주 보세요. DB하이텍 잣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4등분 로직 뭐 칩셋 미디어나 DB하이텍이나 SNS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디다가 며칠자 자료에 있나? 하도 뭐 많이 올려갖고 DB하이텍이 어디 있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DB하이텍 클러스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저께 올렸네요. 어저께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자료 각각 한미반도체, DBH텍, 칩셋미디어 우리가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앞으로 시장에 가장 집중할 그 사이클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종목마다 고가 저가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저는 1년 동안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이쪽이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칩이나 시스템 반도체 중국과 미국이 싸울수록 우리나라께 반사익 받나 또 신토불이 갔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붙잡뛰면서 M&A 들어가나. 일단 DBH텍을 가장 삼성 입장에서는 DBH텍을 가장 노릴 겁니다. 그런데 얘 보세요. 예, 130일이 일주기입니다. 130일을 일로 놔요. 그럼 시간의 반 가격의 반 얼마예요? 130일에 65일이잖아요. 65일이면 한 달 20일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런 걸 3개월에 한 번씩 봐요. 지금 9월 30일 바닥 쳤죠. 3개월이 얼마예요?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날 봐요. 그때 삼각형 78,500원과 34,000원의 반이 어디예요? 반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그러면 얘는 56,000원이에요. 그러면 올라면 60% 올라야 돼요. 이 에너지 올 때까지 주무세요. 이 에너지 올 때까지. 그런데 나는 트레이딩 할래. 그러면 요번 고점이 어디예요? 요번 고점이 6월달 7월달 저점 그리고 8월 고점. 거기에서 진폭이 작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4만원 4만원에서 47,000원까지 17%밖에 안 움직이고 이 저점 전번 저점이 4만원인데 요번에 그걸 깼어요. 5,000원 정도 34,800원. 그래서 얘는 이제 이자대로 가야 됩니다. 34,000원에서 47,000원 하면 35% 올라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5자 보면 하라고 그런 겁니다. 요 고점 돌파할 때. 이게 연말까지 3개월 단위로 시간의 반 가격의 반 올 때 대응하겠다. 칩셋 미디어는 얘는 안 빠진 종목입니다. 안 빠진 자료예요. 쌍바닥이에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장인 DBH텍이 6월달 7월달 저점보다 4만원 5천원 더 뺐는데 얘는 쌍바닥이에요. 그만큼 거래 보세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투자조합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거 세팅하는지 아십니까? 장사합니다. 내꺼 인수하라. 그게 아달이 되면 얘네들은 갖다 해서 한 10년 먹고 살 돈 버는 거예요. 여기도 삼성 쪽가 어떠한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쪽이 요거를 인수하게끔 마케팅을 하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어떤 장외에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업 왜 만든지 아십니까? 어떤 그 삼성가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가족역병이 뭐 사마라투스인가요? 굉장히 무서운 유전병이 하나 있습니다. CJ그룹 쪽도 있고 이부진 씨도 약간 그 DNA가 있는 걸로 해서 가끔 가다가 그 붕대 메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라투스가 뭔가 이렇게 근육 목초에서 이 갖다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게 하거나 발가락이 이렇게 뭔가 쪼그라 들어갖고 굉장히 유전자 그거를 가위를 변형시키거나 끊어야 돼요. 그래서 툴젠인가요? 어떤 기업은 삼성 쪽이 내 기업 인수하라 그래서 유전자 가위 그걸 분석해갖고 거기에서 대리인을 내세워갖고 내 기업을 사주십시오 한 마케팅을 어마무시하게 10년째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성 쪽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업이 이제 명단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급등을 본 겁니다.
세 가지가 돌아요. AD 테크놀로지, SNS 스택, 칩셋. 다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아다리가 되면 어떨까요? 진짜 삼성이 인수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템버거 구경하시는 겁니다. 그건 어느 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 정도 분산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먼저 으쌰 나오면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산 거는 다른 종목 안 갑니다. 그 종목만 합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오르지 않았어요. 쌍바닥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8월달 고점 돌파할 때 치고받고 할 겁니다. 오늘 AD 테크놀로지 50 내 70 치고받고 하듯이 얘는 19,000원과 20,000원을 치고 나갈 때 할 겁니다. 그거 언제 오는데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얘의 고점과 저점의 진폭이 23,900원과 13,000원 70%거든요. 중심가 18,700원. 그러니까 19,000원부터 24,000원 사이가 때리는 영역입니다. 요번에 작은 파동이 얼마까지 줬냐면 19,000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뚫을 때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8.2와 61.8자대로 돌릴 겁니다.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19 돌파할 때 질문 주세요. 그전에는 그냥 가만 계시고요. SNS 텍입니다. 얘도 저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들이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것들은 6, 7월 저점보다 더 빠졌어요. 9월 30일, 10월 14일. 저점이 높아져요. 얘 거래량 증가해요. 근데 얘 또 보시면 전번에 고가가 얼마냐면 3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반토막 됐습니다. 반이 얼마예요? 27,000원입니다. 27,000원. 요번에 18,000원, 즉 6월달, 7월달 저점이 18,000원까지 빠졌다가 대반등이 26,000원. 하락폭의 반을 돌파가 실패했습니다. 그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얘도 38.2, 61.8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만원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직전 고점 돌파하면 30%만 오르면 돼요. 이건 하루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 20, 30% 하루에 쫙 치고 나갈 때 그런 날 나오면 대응하는 겁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27,000원과 3만 사에 오면 얘 그때 오늘 AD 테크놀로지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이 오늘 치고받고 한 겁니다. AD 테크놀로지. 이것도 쌍바닥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보세요. 6월달, 7월달 저점보다 다 박살났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뭐예요? 같이 공포에 떨어졌어도 쌍바닥 내지는 저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체크해드린 겁니다. AD 테크놀로지. 하락폭의 반 오늘 근처까지 왔습니다. 17,700원. 거기서 두둥겨 맞았습니다. 24,000원, 12,000원. 오늘 고점 17,700원. 오늘 각자 정해서 윗골이 달릴 테니까 때리라고 그랬죠. 이제 25% 능선 얼마요? 15,000원. 15,000원대 그대로 껴넣으세요. 그럼 15,000원대 껴넣으니까 어떤 분은 15,000원 합니다. 실제 저점이 점이 어떻게 15,500원이 될 수도 있고 15,300원 될 수도 있고 15,8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15,000원 왔을 때 어느 선을 딱 정해놓고 점 맞히지 마시고 판 거 분할로 매수해서 어느 선 넘으면 다시 다 끼인다. 이런 걸 스스로 전쟁터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작은 파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거는 M&A이 아닙니다. 이쪽 섹터가 움직일 때 또 미국의 공장 짓고 그리고 52주 최저가. 그래서 얘는 19,000원짜리가 만원까지 반토막 되는데 중저가 옐로칩으로 물량 뛰게 하기 딱 좋은 종목이라 반은 얼마입니까?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12,000원에 사셨던 만원은 1,000원에 샀던 만원대에 사셨던 요번 고점 돌파할 때 반 때립니다. 그게 14,900원입니다. 그러니까 1호자 보면 때립니다. 얘도. 그래서 얘도 38.2, 61.8로 돌립니다. 요 잣대가 다 있죠? 요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플라스틱은 어떻게 하면 되나? 전에 코오롱 그룹으로 여러분들 자료 하나 올려드렸어요. 10월 5일날 이웅렬 회장이 주담받았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뭐랄까 끌개라고 했죠. 이거 왜 주담받지? 연장 그래도 이거 왜
연장을 하고 이거 갖고 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10월 5일부터 카운팅을 했다라고 치보십시오. 그때 이 클러스터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10월 5일부터 땡겨요. 전번에 요거 10월 7일날 올려드린 그래프입니다. 쌍바닥 주고 22,000원에 막 올라가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이거는 5만원 돌파할 거라고 제가 3만원대 사놓고 5자 보면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가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아직 시도도 안 해요. 이번에 1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만원입니다. 코오롱 인도는 더 빼요. 더 빠집니다. 6월달 저점을 깨고 더 빠졌습니다. 요 같은 코오롱 그룹도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각 코오롱 그룹의 연결고리 지배구조는 쭉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국열 회장의 다음 세대를 잇는 분입니다. 이 기업 코오롱 전모 이분이 어디에 있고 뭘 집중하고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자 데이터입니다. 오늘자 10월 5일날 코오롱 담보 잡고 제일 먼저 올린 게 코오롱입니다. 코오롱도 저점이 높아져요. 코오롱 보세요. 그래프.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38주기입니다. 38. 그래서 1, 2, 3으로 갑니다. 1, 2, 3. 얘가 저점이 6월 23일 날 2550원에서 2550원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요거를 세분화 이걸 인수분해라고 그럽니다. 저기 고가에서 저가까지가 얘네가 얼마 빠졌냐면 46,000원에서 2만원까지 반토막 됐습니다. 그리고 25% 능선이 27,000원, 반이 33,000원입니다. 그리고 잔파동 있었죠. 6월달에서 8월달까지 2만원에서 27,000원까지 34%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말 10월달에 조정을 해요. 얘도 22,000원까지 빠집니다. 5,000원 정도 빼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3만원. 그리고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이 어디 27,000원과 25,000원에서 지지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파동은 33,000원과 35,000원 보는 겁니다. 그럼 코오롱 플라스틱은요? 아직 시동도 안 건 종목이에요. 얘 중간 고점은 16,000원입니다. 실제 고가 떨어진 거는 23,800원에서 8,900원까지 60% 뺐고 딱 반이 16,000원입니다. 반의 반이 12,6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12,6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 이게 38.2입니다. 그래서 얘는 12,500원과 13,500원 올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직전 고점 돌파할 때요. 중간 고점. 요거 13,000원. 13,000원이요. 요 13,000원을 돌파하려면 요번 저점에서는 40% 정도? 이거는 3일 만에도 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이런 중저가 옐로 칩은요. 어느 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코오롱 플라스틱 갖고 계시면은 13,000원 선을 딱 거두세요. 그리고 어느 날 금년 말 안에 이거 치고 나가면 오늘 AD 테크놀로지 같이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전략 중에 아침에 잠깐 제 약간 오따쿠 같은 제자 하나 있는데 얘는 500원에서 2,000원짜리만 한다. 동전주 전략에 대해서 옛날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머리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시간 여행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뭐 해외 투자도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트레이딩 여기서 동전주 전략이랬어요. 동전주 전략의 호흡이 뭐냐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동전주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위클리 옵션 하거나 뭔가 하면 종목을 하나 정해 일부 수익금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옛날 제 선배님이나 제자 중에서 여기서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든 애들 SM 갖고 하신 분이 있고요. 셀트리온 갖고 하신 분은 또 유명하셔서 내가 설명해 드렸죠. 옛날 SM이 700원, 2000원대 여러분들 오래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녀시대가 첫 데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입니다. 그 애기들 소녀시대가 SM 소녀시대 그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이걸 동전주 갖고 이것만 갖고 7만원에 내렸어요. 얘. 최대 사서 올 때가 한 100만 주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종목만 때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 바닥에서 큰 자산가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 이상으로 엄청난 투기꾼 아니면 비정상적인 매매를 합니다. 집중 투자. 승부 걸어요. 내 인생의 승부를 SM, 소녀, 제 제자 중에, 그 후배 중이면서 제자인데, 나는 소녀시대 서연이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내 인생을 소녀시대에 걸었다. 전자상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매를 한 겁니다. 10년 동안. 보통 내공이 아니죠. 그거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종목만 때린 거예요. 이제는 변신했는지 소녀시대에서 뭐로 간지 아십니까? 이제는 엔터를 안 하겠다 하고 다른 걸로 갔습니다. 뭐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갔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셀티오는 2008년부터 하신 분. 이게 동전주 전략, 동전주 때 남선 알루미늄 1000원대 하신 분.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는 게 KNN. 돈 생기 갖고 이익금 이런 거는 원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KNN 얘는 2,000원 선을 딱 건너요. 2,000원 돌파할 때 정한 바뀝니다. YTN 7,000원 돌파할 때 정한 바뀌고 막 이러듯이요. KTS도 마찬가지요. 지금 10대부터 지금 KTIS만 모으는 아이가 있어요. 걔도 10년 동안 그것만 하겠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이런 전략들입니다. 이게 동전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나 20대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전주 전략을 선택해 드려요. 그럼 KN이 뭐예요? 부산은행입니다. 그러면 얘는 부산 쪽 에너지가 나올 때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죠? 그때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철관 갖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동양철관. KTIS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시간 여행하시는 분 계십니다. 얘는 4,000원부터 시작해서 4자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대형입니다. 4자 돌파하면 거치식으로 갑니다. KT 썸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만 이게 동전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봉으로 대응합니다. CMG 제약으로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이거 지금 3, 40만 주 들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종목만 하는 호흡은 약간 여러분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오타쿠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내 인생을 걸었다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옛날 얘기대로 하신 분도 계시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60% 예. 근데 데드만 잡으세요. 저는 넷플릭스는 그 언젠가는 전쟁 휴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넷플릭스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공포 때 사드리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자료에다가 올려드렸나?
저는 300불은 무조건 넘습니다. 내년도는 6, 700불도 보이는데요. 뭐 이제 러시아 고객이 다시 들어올 때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러시아 고객이 다시 들어온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넷플릭스 실제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 요게 주봉으로 딱 보시면 요때가 장대 아이고 10으로 2월 25일 날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침공했죠. 그래서 210불부터 10불 단위당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자. 저점이 160불까지 빠졌습니다. 160불까지요. 지금 오늘 시간외로 급등을 해서 270불까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사 모으신 분들 지금 이 6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270불. 근데 저는 300불 아래에서는 안 팔겠습니다. 뭐 270불 갔다 뭐 240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한 30% 갖고 트레이딩 하세요. 데드 잡고 270불 넘었을 때 270불 데드 잡고 비율 조절하면서 뭐 10불 단위당 뭐 10%씩 팔아보든지 한번. 그거는 각자 영역대로 하는데 저는 이럴 때 이걸 월봉으로 봅니다. 월봉으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오늘 공부한 거. 그러면 몇 개월 빠졌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월 뺐습니다. 9개월 이게 9개월이 1이에요. 그러면 9가 대등수치 나올 때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지났어요. 그럼 반은 지났어요. 시간의 반 하락폭의 반의 반도 안 올랐습니다. 저기 700불과 160불이라면 얼마 정도 빼갖고 반이 어느 정도입니까? 눈대중이라도 400불 아닙니까? 400불이요. 그럼 얘는 끌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그래서 넷플릭스 러시아 고객이 돌아왔다. 그때 정합판 키겠습니다. 뭐 그게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자금이 커집니다. 대부분들 300불 전에서 다 털릴 겁니다. 이거 뭐 30% 먹었다 50% 먹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월봉 주는 거는요, 이 원인의 끌개가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서 또 고객의 이탈, 이런 것들. 이게 현대차 기아도 비슷합니다. 현대차 기아 러시아 시장 열리는 순간 얼마 될까요? 지금 뭐 대선 충당부터 세타 엔진 마이너스 때 사서 러시아 시장 다시 재가동입니다 하면 팔면 정답 아닐까요? 저는 주식은 그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안 봅니다.